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기죠.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하기 전에 여기 그림 잘 그려놨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다음 탄에는 이제 여기 양식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건데, 요 표제부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요거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몇 개월이에요? 1개월. 어디에서요?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1개월이에요. 여기는 갑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이제 갑순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며칠이에요? 60일. 어디에서요? 특별조치법에서. 자,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얼순이죠. 여기는 그러면 갑구하고 얼구는 몇 년이에요? 요거는 3년이죠. 어디에서요? 명의신탁에서. 그 정도. 항상 등기부를 배울 때 요 세 가지 양식 구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제부, 갑구, 얼구. 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무슨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 요거는 무슨 등기예요? 권리의 등기. 요렇게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앞으로 여기에다 쓰지 말고 여기에다 써요. 여기에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그게 54페이지 복습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이게 뭐예요? 대상. 대상하면 뭐예요? 요거는 객체죠. 객체. 자, 객체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토지, 건물. 자, 토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자, 토지 등기부는 몇 부분이에요? 세 부분. 건물은 뭐예요? 세 부분. 세 부분이죠. 아까 말씀했던 표제부, 갑구, 얼구. 자, 토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는 뭘로? 여기는 이제 필지. 필지를 기억해 줘야 돼요. 필지란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를 바로 필지라고 그런다.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여기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요거. 뭐라고 써놨죠? 정착성이라는 거. 정착성.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애기 분단성이라는 게 있어요. 애기 분단성이 무슨 뜻 같아요? 자, 여기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바깥 예자. 기자가 뭐예요? 공기기자죠. 그러면 안공기와 바깥공기와 차단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죠. 자,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세 번째로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좀 이따 우리가 볼 건데 비각이 뭐예요? 비각. 비각이. 자, 그러면 여기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전, 당, 각, 갑이죠. 여기에 공통점은? 자, 집입니다. 집. 우리나라는 집에도 서열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집전, 그 다음에 집당, 집각, 집합.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각. 그래서 각하 그러면 서열 몇 번째예요? 서열 세 번째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각하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랭킹 3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각하라는 단어 쓰지 마라. 내가 넘바설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하파. 하파는 뭐예요? 서열 4위라는 겁니다. 하파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어디 있어요? 옛날 최씨 무신 정권 때 최씨가 하파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성대원군을 뭐라고 그래요? 하파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하파라는 것은 서열 몇 번째예요?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은 뭐라고 그래요? 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하.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당하. 당하 그러면 랭킹 몇이에요? 2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여의당 전서. 여기 뭐가 있어요? 당. 당이라는 것은 랭킹 2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썼냐면 이분이 썼어요. 뭐라고 써놨죠? 적양형이. 그러면 적양형이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의정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영의정. 그러면 여의당에 머물러서 책을 편찬했다. 그래서 적양형. 랭킹 2가 올라간 거고.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또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한글. 한글 창제한 데가 어디예요? 집현전이죠. 집현전이라는 것은 일이만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비각.
자, 여기 뭘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비석이에요. 비석. 자, 비석을 비 맞지 않도록 오래오래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이렇게 져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바로 직각이 돼요. 그러면 읽어봐요. 비각.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지붕과 주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유소 켜높이. 주유소 켜높이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주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토지 건물과 관련돼서 건물이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 요건을 원칙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돼? 정착.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모델하우스.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모델하우스는 읽어봐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대상과 다른 분류에서 토지와 뭐가 있다? 건물. 토지는 뭘로써? 필지, 암기가 돼야 돼요. 건물은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돈사, 우사. 우사.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원래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돼야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특별법이 제정돼야죠. 그래서 읽어봐요.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이 세 가지 요건은 우리가 숙지해 놓고, 우리가 여기에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다? 개방형 축사. 그래서 여기 54페이지 대상. 요걸 완전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째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죠. 자, 표제분을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사실의 등기. 그래서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요. 갖고 얼굴을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권리의 등기라고 그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차이점이 나타나는 데가 대표적으로 거기 한번 봐봐요. 주의해가지고 표제부 등기 그래서 접수번호 뭐라고 써놨어요? X.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착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지난주에 다 배웠던 거. 접수일자, 권리의 사실이 여기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일자. 일자는 사실 권리. 사실이죠. 그럼 표제부에는 기록되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사실이 아니라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 사실의 등기는 접수번호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어때요? X.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니은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 허용 X죠. 여기 봐봐요. 자, 지난주에 암기가 됐나 봅시다. 가등기는 또 다 까먹었네.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죠. 자,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의 순위를 보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이제 가등기 허용 X. 그 다음에 디귿에 무슨 역이 있죠? 추정력 X. 등기 목적이 기록되지 않는다. 부기등기 허용 X. 무효등기 허용 X.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 한번 무효는 뭐예요? 영원한 무효죠. 그러면 한번 무효행위를 써먹어 보자.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행위의 재생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재생이라는 게. 재생은 무슨 품이에요? 재활용품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민법에 몇 개 조문을 두고 있어요?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를 두고 있고요. 자, 민법 138조가 뭐예요? 무효행위의 전환. 그 다음에 139조가 뭐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써먹어 보자.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정기 유형.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은 일치해야죠. 그걸 써먹을 수 있겠느냐?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표제부 등기는 무효등기 유형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봐봐요.
자, 여기가 집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무슨 집이에요? 흰집이죠, 흰집. 그죠? 자, 여기 이제 뭐가 났는지 한번 봐봐요. 뭐 났죠? 불 났네. 그럼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하죠? 멸실 등기하죠. 그러면 그 자리에다 요 집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흰집하고 파란집은 가격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집 표제부를 파란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 흰집은 무슨 등기하죠? 멸실 등기. 요 파란집은 소유권 보전 등기. 아주 좋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는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달 내내 54페이지만 등기 분류, 그것만 달달달 숙제해도 등기법에 50%가 건넌다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는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죠? 권리의 등기가 있다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또 봅시다. 원래 이걸 시험을 봐야 돼요. 한번 봐야 되는데 시험 보면 아무도 안 나타나서 자, 요렇게라도 해야지 뭐라고 써놨죠? 내용.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저쪽에다 이제 그려놔서 이제 요렇게 잡으면 여기 이제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각구. 요거는 얼구. 표제부의 뭐예요?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뭐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등기가 있어요? 기입 등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딱 봐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입. 기입 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요건은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무슨 등기? 기입 등기. 요걸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새롭다.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등기하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 기입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입 등기. 그러면 기입 등기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뭐에 따른 분류? 내용. 이렇게 이제 딱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변경. 변경은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여요? 변경은 내용. 변경은 일부의 후발적 사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의 후발적 사유 하는 등기가 대표적인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뭐라고 써놨죠? 경정. 이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 원시적 사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소의 오기. 자, 변경 경정. 경정이죠. 오기라는 것은 애시당초 잘못 기록됐죠. 그럼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는 본인이 따져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소의 변경. 원시적,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말소. 말소는 뭐예요? 전부 불일치. 그렇죠. 전부 불일치. 요건이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 저는 요건 못 외웠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외워야 돼요. 말소 등기란 그러면 말소 등기란 전부 불일치. 자, 그러면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등기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뭡니까? 요건은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거기 나와 있죠. 부적법은 뭐예요? 언제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멸실 회복 등기가 있네요. 멸실 회복 등기는 뭐가 멸실한 거예요?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뭐예요? 멸실 회복 등기. 멸실 회복 등기는 거진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 위에 멸실 등기가 있네요. 자, 멸실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에요? 사실적 측면이에요? 사실적 측면. 나중에 말소하고 멸실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어떤 측면이죠? 사실적 측면이다. 자, 전세권을 설정 등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죠. 그때는 무슨 등기하죠? 말소 등기. 그러면 말소라는 것은 어떤 측면? 권리적 측면. 멸실은 사실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상, 기능, 내용.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것은 뭐예요? 방법, 형식이죠. 자, 그러면 순위번호 1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1, 2, 3, 4로 나가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실로 가는 게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등기와 부기등기 형식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부기등기,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가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효력. 요때 효력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물권적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슨 등기? 전국등기. 장차 예비하는 게 예비등기죠. 예비등기 대표 선수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예요. 벌써 문제가 하나씩 나오네요. 이게 부기등기 안 나오면 안 꼽는 찐빵이 됩니다.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등기는 올해 27회 때 몇 문제 출제됐느냐? 등기법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고 민법에서도 하나, 민사특별법, 담보가등기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써놨죠? 개시, 당사자. 자, 본능적으로 나오라고 그랬죠. 당사자, 신청, 항공서, 적탁, 등기관. 자, 직권. 자, 직권 등기가 되죠. 법원에 뭐예요? 명령. 명령은 무슨 등기로 잘라져요? 이의신청으로. 요 2개가 뭐예요? 원칙. 요 2개가 예. 그래서 직권 등기가 별표가 3개짜리가 돼요. 벌써 하나, 둘, 셋. 3문제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럼 자기가 요 대상, 기능, 내용, 방법, 효력, 개시. 그래서 54페이지 요걸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요것만 숙지되면 등기법의 40~50%가 끝납니다. 요걸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되거든. 그럼 오른쪽 가봐요. 이제 오늘 54페이지, 55페이지 무슨 등기가 있어요?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자, 부기등기는 별표가 몇 개예요? 5개짜리야. 그럼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만 한번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지난주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은 하나 더 붙여보자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이게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예요. 자,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나와요. 자, 지난주에는 2개 했으니까 오늘은 하나 더 붙여서 3개 정도. 다음 달에는 뭡니까? 한 4개. 그래서 5개 정도가 있어요. 주등기,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럼 봐봐요. 뭐예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각부는 안 나오네. 각부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요거는 주등기가 됩니다. 자, 소유권 이해권리로 파생되면 어때는 부기등기가 돼. 그래서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 파생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 파생을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돼요? 바로 이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전.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공식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주.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자, 그럼 한번 활용해 먹어봐요. 여기 뭐가 붙었어요? 이전. 여기 앞에 소유권. 어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 이전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요거는 부기등기라는 거야. 부기등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빼봤습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부기등기도 가능하죠. 자,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여야 한다. 어때요? X.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어때요? 맞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맞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읽어봐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활용만 해 먹으면 돼요. 자, 한 번 더 활용해 먹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이전 등기. 자,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임차권.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약간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전대등기. 뭐예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봐봐요. 자, 19회 때 2.5점짜리거든. 잘 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이전. 임차권 이전을 두자로 얹으면 이게 전대라고 그러잖아. 전대. 그러면 전대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잖아.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바꿔놔도 사람들이 많이 틀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관이 있어요. 가관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 오타가 나왔어요. 오타. 무슨 오타예요, 오타는.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전전세권.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잖아. 그죠? 이 전전세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전세권 이전 등기. 이걸 뭐라고 그래? 전전세권이잖아. 전전세권. 그럼 이렇게 따져도 되고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그럼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활용해 먹어봐요. 이걸 딱 원리를 기억해 두라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자, 주등기, 부기등기.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목적. 앞에 뭐가 붙어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잖아. 부기등기.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 더 내보죠.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이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죠. 이제 제대로 되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요 저당권의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이죠. 그때는 주등기가 되죠. 요때 저당권의 목적이 뭐예요? 지상권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어봤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설정.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우리가 놀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 두 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갖고 소유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본능적으로. 얼구 소유권 이해 권리.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 무슨 제한이에요? 처분 제한. 앞에 소유권에 처분 제한이 들어가면 무슨 등기? 이때는 주등기가 돼. 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처분 제한. 대표 선수가 두 개가 있죠.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 그럼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 부기등기. 그럼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이걸 우리가 첫 고비가 여기에서 옵니다. 자,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첫 고비가 여기에서 와요. 부기등기에서 고비가 옵니다. 막 수강생들이 짜증을 내요. 이럴 때는 주등기, 이럴 때는 부기등기. 막 그러니까 사항에 따라서 자기가 딱 요 네 가지, 세 가지를 한번 딱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부기등기.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그때는 뭐예요? 주. 소유권 이해 권리로부터 파생되면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해 처분 제한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어때요? X죠. 여기 포인트는 여기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럼 부기 등기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주등기. 아주 요 세 가지 잘 기억해두라고. 앞으로 이제 한 달 이제 4개 하지하고 이제 요 2개 정도만 우리가 처리해주면 주등기와 부기 등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요걸 활용해 먹어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이쪽으로 따라와 봐요. 자, 기입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입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자, 여기 변경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그럼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돼. 자, 경정등기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러면 여기는 원칙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자, 말소 등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래서 언제나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그래서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라는. 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이제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 등기일까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왜냐면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거든. 그래서 주등기고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돼.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자, 22회 때 한번 문제 한번 볼래요? 자, 봐봐요. 다음 중 부기 등기가 아닌가? 반대해서 가면 뭐예요? 다음 중 부기 등기가 아닌가?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를 골라라. 그래서 5번에 봐봐요. 뭐라고 나죠? 말소회복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부.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만약 일부가 붙으면 부기 등기가 되죠.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는 범위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첫 줄로 가봐요. 55페이지. 부기 등기는. 자, 부기 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아니고 주등기 번호 아래 부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다. 일단 부기 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의 등기 순위를 그대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며 따라서 자, 부기 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 순위에 따르며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상환의 순위는 뭐에 따라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뭐 이걸 외울 게 뭐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막 집에 가서 외운다고 외울 게 뭐가 있냐 한번 생각해봐요. 자, 순위번호 1번이 있고 1-1이 있고 1-1 다시 1이 있고요. 2-1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등기예요? 요게 뭐예요? 부기 등기죠. 그러면 요거하고 싸우면 이게 이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부기 등기 상환은 1-1이 이겨요? 다시 2 다시 1이 이겨요? 이게 이기죠. 그럼 부기 등기 상환의 순서는 그 등기 순서에 따라준다라는 거잖아. 그거 뭐하러 숙제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당연히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기 등기. 요거 부기 등기. 그럼 부기 등기하면 부기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네 번째 줄. 부기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는 가능하다. 그 밑줄 다 끊어요. 자, 부기 등기는 원칙적인 등기의 형식이 아니므로 부기에 의해서 등기를 한다라고 그게 뭐라고 써놨어요? 법령에 규정된 경우만 할 수 있다. 마지막 제 줄 딱 끊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 등기는 뭐에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칸 가봐요. 자, 주등기와 부기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가 나와요? 보전 등기. 여기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읽어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칸으로 가봐요. 이전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러니까 주등기가 돼. 자, 거기 부기 등기 이전 동그라미 좌측에 우측에. 그러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찾았어요?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그러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 줄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처분 제한 우측에 동그라미. 그러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A 권리.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목적 동그라미잖아요.
목적을 먼저 키워드를 잡고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때는 주등기. 자, 우측에 목적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A 권리.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전전세 줄 쳐놔봐요. 전전세. 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전전세는 근본적으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지역권 설정 등기 줄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재산권.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그러면 권리질권 찾았어요? 예, 권리질권이죠. 자, 질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질권. 자, 그 옆에다가 좀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 한번 하고 가자고요. 자, 질권이 뭐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질권이 이거예요. 질권 봐봐요. 우리 술 먹고, 자, 제가 옛날에 꼭 이걸 하나 끼고 다녔어요. 반지를 하나 끼고 다녔어요. 그 습성이 들어서. 왜 반지를 끼고 다닐까요? 자, 술을 먹었습니다. 술값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맡겨야죠. 그게 질권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권이에요. 그러면 질권의 특별법이 하나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전담포법이 있어. 전담포. 그게 질권의 특별법입니다. 근데 그 옆에다 하나 써놔볼래요? 자, 질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동산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산질권. 동산은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무슨 질권이 있나 봐봐요. 무슨 질권?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뭡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저당권을 대상으로 해요. 저당권. 우리 권리질권은 대상은 뭐밖에 없느냐? 저당권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볼래? 저당권. 두 자로 얹히면. 권리죠. 그러면 저당권을 제3자한테 질권 설정해주면 그게 무슨 질권? 권리질권이야. 그러면 권리질권의 대상은 소유권이에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러면 소유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로? 읽어봐요. 부기 등기로. 그렇죠. 부기 등기. 그러니까 권리질권의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당권뿐이라는 거야. 저당권뿐.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품째 한번 볼래요? 읽어봐요. 권리질권은 읽어봐요. 저당권에 읽어봐요. 부기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어때? X. 무슨 등기에 효력이 미쳐? 부기 등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질권은 두 개가 있어요. 동산질권과 무슨 질권? 권리질권이 있다. 그러면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자, 이제 거기 저당 채권 담보권 줄 쳐놔봐요. 자, 채권 담보권 줄 쳐놨어요? 그럼 채권 담보권 앞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채권 담보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번 달고사에 딱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봐봐요. 이걸 숙제해야죠. 첫 번째.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주, 소유권 이해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해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거 잡아놔요. 자, 그 다음에 제3절 부기등기 앞에 가서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자, 부기등기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나중에 서류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빨리빨리 캐치해놔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인감증명. 자, 제목 바로 옆에다가 인감증명. 인감증명 이렇게 X라고 써놔요.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봐봐요. 나중에 뭐라고 써놨어요? 전세권 이전 등기 시에. 자, 전세권 이전 등기 시에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이제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그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엑서사이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요 세 개를 아직 뭐예요? 자, 네 개를 딱 써서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요 네 개를 샘플로 잡아보자고. 자, 첫 번째 칸. 첫 번째 뭐예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전.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그러면 이때는 부기등기입니다. 자, 부기등기예요. 여기는 어디가 키워드예요? 설정.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뭘까요? 용의권이야. 그러면 요 자리에 용의권이 나오면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주등기. 그래서 용의권 설정은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바꿔볼까요? 지역권 설정 등기. 주등기. 자, 그러면 자, 지상권 설정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뭐야? 주등기. 그러면 요 설정 앞에 뭐가 붙으면? 용의권이 붙으면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로 이루어져.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있어요?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이게 지금, 이게 난코서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 할 수는 없지만 결론만 내려놓고 갑니다. 요거는 이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우리 다음 달 푸세할 게 바로 전세권 변경 등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은 요거 설명하면 다 도망가. 그래서 요번 달은 설명 안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경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럼 여기 포인트는 말소. 말소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러면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가 요 네 가지를 나중에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 앞에 뭐가 붙었다? 전세권. 그러면 부기등기.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이때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이걸 완전히 이해시켜 드립니다, 나중에. 자, 여긴 뭐가 보여요? 말소.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딱 잡아 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55페이지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입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등기 대상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별표 5개짜리야. 제사절도. 자, 제사절과 관련돼서 많이 출제되면 4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엄청나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제사절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별표를 해놨으니까 이제 하나씩 우리 당겨서 이제 가자고요. 간단하게 우리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목을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등기의 대상이 뭡니까?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바로 등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별표 5개가 돼야 됩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참고용으로. 뭐라고 써놨죠? 각하사유. 각하사유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게 각하사유. 그러면 각하가 뭐예요? 자, 각하. 자, 그럼 잘 봐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런 단어를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각하.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각하. 그러니까 인용. 요 세 가지를 많이 이제 읽게 될 겁니다. 자, 각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각하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문이에요. 문. 자, 이제 봅니다. 제가 똑똑똑 두드려요. 문도 안 열어져. 문전박대가 바로 각하라는 거야. 각하라는 것은 거부라는 겁니다. 거부. 여기 이제 그래서 나중에 각하와 관련돼서 문전박대야. 이 각하라는 것은 거부라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두드렸어요. 근데 문은 열어져서 알고 봤더니
당신 잘못 들어와서 나가 이러는 거야. 이게 바로 기각결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인용. 두드려서 문 열어주고 참 이쁘다. 보살펴줄게. 이게 바로 인용결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남았죠. 만약에 이번에 이거 생각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각하.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이 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무슨 결정이 내리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게 이제 처단이 되는 거예요. 처단. 이제 하나가 남았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이 각하라는 단어는 우리 많이 생활화됐어요. 누구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이 났어요? 각하 결정이 났죠. 그래서 대통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각하가 나오느냐, 인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현상에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각하사유라는 것은 뭐냐? 우리 등기법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써놔요. 몇 조의 등기법? 29조에 몇 개를 열거하고 있느냐? 이렇게 써놔요. 몇 가지?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가지. 그러니까 각하사유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이제 몇 호부터 외워야 돼요?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외워야 돼. 근데 급한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1호라는 게 있어요. 1호.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간할 위반이야. 간할 위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디에 나왔어요? 오늘 용강동에서 나왔죠. 근데 딴 집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간할 위반이야. 자,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구로구가 있고 안양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A가 구로구에다 집을 졌어요. 그러면 어디다 등기해야 돼? 구로구에다 등기해야죠. 근데 A가 안양시에다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대표적으로 무슨 위반? 간할 위반이야. 간할 위반. 자, 그 다음에 2호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바로 요 2호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별표가 5개짜리가 돼. 등기 대상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동산질권.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동산질권을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한이 각하를 해. 거부를 한다고. 몇 호 위반 사유로? 2호.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유소 켜높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주유소 켜높이를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한이 각하해. 거부한다고. 몇 조 위반 사유로서 2호.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그러니까 전부 사실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거든, 사실 이 문제거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급한 불은 끄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각하사유 무슨 거부예요? 거부 처분이죠. 몇 조? 29조. 몇 개? 11개를 열거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1호.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첫개야. 유예요, 무예요? 무효죠.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잖아. 절대적 무효. 우리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도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어. 몇 호? 1호. 1호가 무슨 위반? 간할 위반. 이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효과가 2개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얘네들은 언제나 뭐라고 써놨죠? 당연무효, 절대적 무효가 돼. 자, 그러면 언제나 당연무효가 됩니다.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한이 알아서 말소를 시켜버려. 뭐라고 써놨죠? 직감 말소를 시켜버려. 직감 말소. 자, 또 하나는, 자, 그럼 봐봐요. 자, 언제나 무슨 무효?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소 시켜? 직감 말소. 그럼 말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럼 뭐 해야 돼? 삿대질. 이게 이의신청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서, 언제나 뭐의 대상이다? 이의신청의 대상. 그럼 오늘은 이 각하사유와 관련돼서 각하라는 것은 거부다. 그러면 1호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두 개를 반드시 숙제해놔야 돼요. 이 두 개는 필요해 와야 됩니다. 자, 또 뭐예요? 옛날에 11개까지 다 우리가 외웠는데 너무나 안 외워서 이거라도 이번 달에 뭐 계속 앞으로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뭐 시험 보는 날까지 몇 번을 하느냐? 1000번을 넘게 합니다. 1000번. 자,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읽어봐요. 언제나 당연무효, 직권말서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그러면 등기의 대상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메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이제 첫 걸음만 하는 겁니다. 자, 각하사유 몇 가지? 11가지. 관할 위반. 이제 제 마음 알아주네요. 예전에는 요거 읽으면 2호 이랬는데 읽어봐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서,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 자, 그러면 1번으로 이제 가요. 뭐예요? 등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요거는 쓸 필요 없이 밑줄만 딱 떠나봐요. 등기할 사항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실체법.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이 실체법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민법을 지칭하죠. 이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을 지칭해요. 근데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냐? 그 옆에다 행간펜 다 꺼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로 열고. 자, 거기 등기를 뭐라고 써놨어요? 필요로 하는 사항. 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바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번 빼볼까요? 요거만, 요렇게만 빼볼게요. 그러면 요거 빼고 한번 읽어봐요. 등기를 요하는 사항. 이게 바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라. 그러니까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라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그 옆에 한번 봐봐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죠, 개념이.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자, 거기 밑에다 줄만 꺼놔요. 민법 몇 조? 186조. 자, 186조.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3번에 그걸 줄 쳐놓으세요. 몇 조예요? 민법 245조 몇 항? 1항.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민법 245조 1항.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가만히 보세요. 점유취득시효. 자, 그럼 봐봐요. 점유취득시효는 어때요? 바로 몇 항이에요? 245조 1항이죠. 그럼 취득시효란 봐봐요. 원래는 사실상태거든. 근데 사실상태를 무슨 상태로? 권리상태로 성격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봐봐요. 뭐가 필요해? 등기. 그래서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취득.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등기.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돼요. 그래서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A조항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봐봐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자, 두 가지 사유밖에 없어. 민법 186조와 뭐예요?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민법 187조.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 개념을 한번 잡아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게 뭐예요? 실체법상 등기사항.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 읽어봐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자, 그럼 봐봐요.
자, 응용해 먹어야 돼.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이 됩니다. 그럼 등기하게 되면 제3자의 계기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그게 무슨 력? 대항력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읽어봐요. 임차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일까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임차권은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등기 사항은 아니고 읽어봐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가봐요. 벤다이 그림이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사항은 이런 관계가 형성되네요. 봐봐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실체법이 커요? 절차법이 커요? 절차법이 크죠. 그러면 실제법상 등기할 사항은 절차법상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생겨요. 그러면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맞죠?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실제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 X. 이 부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절차법상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법상 등기할. 그럼 범위가 어디가 더 넓다?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넓다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벤다이 그림입니다. 무슨 능력이? 권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에 나가봐요. 행위 능력이 있으면 어사 능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행위 능력이 있으면 어사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어사 능력이 있으면 행위 능력이 있다. 어때? X. 이 부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으면 다 어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 능력이 있다 해서 다 행위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잘 오늘 봅시다. 어사 능력이 있으면 권리 능력이 있다. 맞아요? 맞네. 권리 능력이 있으면 어사 능력이 있다. 어때? X죠. 이 부분이 아니잖아는 거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살짜리가 있어. 2살짜리는 권리 능력은 있어? 없어? 있죠? 말할 능력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어사 능력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이제 해석해봐요.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여하지 않는다. 그럼 대리는 적어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행위능력, 어사능력, 권리능력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일 큰 게 뭐예요? 권리능력이죠. 사람은 태어나면 다 무슨 능력은 태어나? 권리능력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능력? 어사능력, 행위능력.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어디에 포함돼요? 절차법상. 어디가 더 포함됐다? 절차.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실체법상에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에 등기할 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어디가 더 넓다? 절차법상.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올해는 반드시 잡아줄 거는 이거예요. 읽어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뭐예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읽어봐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법장, 재산가. 자, 그러면 이해해야 돼요. 자, 요거예요, 요거예요. 읽어봐요. 법정 그러면 내 자료만 쓰면 법률 규정이네. 그럼 법률 규정은 뭐예요? 187조네. 그럼 법정 재산권은 읽어봐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네. 그렇잖아요. 자, 여기 법정 재산권 민법 몇 조로 빠져요? 187조가 뭔데? 법률 규정이죠. 법정 재산권은 당연히 뭐 그럼 작년에 한번 출제해봐요. 법정 재산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어때? X야.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지만 우리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상 등기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이 정도는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읽어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 물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와 건물이. 토지와 건물. 등기 대상인 물건 옆에다가는 토지와 건물이라고 딱 써놔요. 자, 그러면 여기 이번 탈거서는 여기까지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써봐요. 필지. 건물은 자, 첫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정착성. 또 나오네. 계속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애기 분단성. 애기 분단성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붕과 주벽 거죠. 주벽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건물에 뭐 맞아야 돼? 용도. 그래서 용도성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그때 X.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겁니다. 토지는 뭘로서? 필지. 건물은 정착성. 그 다음에 애기 분단성. 그 다음에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요. 건물에 뭐가 맞아야 돼? 용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거기 등기할 상인 물건과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할 상인 아닌 물건 찾았어요?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면 돼요. 이번 달에 여기까지는 해놔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할 상인 물건에는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 토지는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이거는 반드시 이번 달 코스에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이렇게 지워서 마무리 집시다. 또 안 해오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토지는 뭘로?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그 정도만. 뭐 오른쪽 57페이지 몇 번이 있어요? 3번 등기 대상인 권리 찾았어요? 예, 그거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